또다시 내 곁에 있어. 이번엔 심각했지. 마침내 사랑이었어.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아만 너무 큰 욕심 부렸나. 너무나 허무해. 사랑이 무슨 죄길래 모른 척 버려두지만 왜 나를 떠나가야 해. 너만을 원했어. 정말 난 처음이었어. 널 사랑했을 뿐인데 제발 돌아와줘. 안녕하세요. 꿈튜버 영어연구가 레미입니다. 예, 지금 들려드린 곡은 김건모님의 사랑이 떠나가네 란 곡이었는데요. 떠나가는 사랑을 보면서 결국엔 제발 돌아와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걸 보면은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떠나간 거고 나는 뒤에서 혼잣말 하고 있는 거네. 대개는 그렇죠. 예, 앞에서는 아닌 척, 센 척, 괜찮은 척, 당신 없어도 나는 잘 살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놓고 뒤에서는 예, 이러는 게 여자 마음이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성인 영어 회화 독학, 외화라고 썼네. 자, 무슨 외화벌이 할 일 있습니까? 나 왜 이래 이거 진짜. 예, 내가 수정을 해야겠고요. 영어 장문, 편견과 비난, criticize, blame, biased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오늘 이렇게 노란머리의 친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을까?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예, 그래서 머리색을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자주로 바꿨었거든요. 막 purple, 그러니까 보라색,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노란색, 그 다음에 약간 green gea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바꿨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노란 머리였을 때 뒤에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귀가 되게 좀 밝은 편이라서 다 들리는데, 이제 쟤는 말이야 머리가 노란색이고 말이야 뭐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는데, 야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뭐랄까 머리색만 보고서 좀 약간 좀 그런 애 아니야? 막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 나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다가가서 그걸 깰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누가 나한테 어떤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럼 편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주관적인 걸까? 객관적인 걸까? 이러면서 또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를 딱 보는데 편견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죠? 제가 보여드리면, 당신은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예. 인사를 드렸고요. 제가 좀 예의가 바른 편이에요. 예.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 오늘은 소금 장수의 딸이라는 주제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salt, 소금이 없어요. 그럼 맛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이 음식 다 포함해서 이 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소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을 갖지 마시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어느 마을에 부잣집 아들이 소금 장수집 딸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심하게 반대했는데 그날부터 부잣집 아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티자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반대한 부잣집에서는 이후 며느리에게 심한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그 시집살이가 어찌나 지독한지 마을 전체에 소문이 자자했고 소금장수 부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름에 빠진 소금장수집 부인은 남편에게 우리 그러지 말고 사돈댁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좀 대접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부잣집에서는 소금장수 부부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간청하자 부잣집 부부는 마지못해 초대에 응했습니다. 소금장수 부부는 사돈내외가 오자 갖가지 음식을 잔뜩 차려 밥상을 올렸습니다. 사돈내외는 음식을 입에 한 번씩 가져가더니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돈, 어째서 음식을 들지 않으십니까? 사돈내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음식을 사양했는데 그때 소금장수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돈내외께서 어째서 음식을 드시지 않는지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건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소금장수 부부는 소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음식에 간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임금님이든 사돈 같은 부잣집이든 소금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소금장수의 딸이라고 차별하지 마시고 저희 딸을 이뻐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금장수의 말이 끝나자 부잣집 사돈내외는 말했습니다. 귀한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따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정말 딸처럼 돌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소금인데요. 예, 고혈압 환자한테는 그러니까 저염 식단이 강조되고 있어서 소금 그럼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염입니다. No salt. 소금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야. 먹긴 먹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소금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존재고요. 너무 과하게만 섭취하지 않으면 좋은 친구입니다. 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여러 카테고리에서 적용이 되는데 소금 역시 그러하다는 거죠. 적당한 부분은 꼭 섭취를 하셔야 좋은 부분이고요. 레미 캠페인이었습니다. 자, 이야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삽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안경, 얼룩진 안경, 깨진 안경, 색안경.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가 먼저 편견을 지울 때 행복한 삶은 찾아옵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가 모두 편견을 비난하지만 아직은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H. 스펜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내가 너무도 부족하다는 사실. 제가 못된 버릇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가족처럼 여겨지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맞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이 나한테 맞나를 계산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맞는지를 계산해.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계산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양심이 아파.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 반.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엔 내가 변덕을 부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 자체가 퍼센트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가 변덕을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일관적이지가 않지? 네, 제 마음을 정말 깊숙이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확실히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내가 타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거기에 내가 부합하는 사람인가를 계속 계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겠지만 나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내가 맞는가를 계산하니까 항상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자존감이 약한 탓인지 내가 나한테 너무 자신감이 없는 탓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괜찮아. 나도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 사람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막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좀 더 평탄한 길 가지 않을까? 왜 나랑 고생된 길을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금은 거의 반반이라서 내가 내 양심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서 막 가서 막 수다스럽게 막 얘기를 하고 싶다가도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좋은 게 없지. 그리고 마음을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 자신이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너는 왜 오빠한테 그래? 좀 잘해봐. 오빠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 막 이러다가도 아니야. 저러다가 그냥 단념하고 자기 인생 살게 두는 게 나아. 그게 더 나은 거야. 라고 나를 설득하는 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나의 생각이 편견인가 아닌가? 예,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편견은 도대체 뭔가? 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의 명언 영어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준비를 안 했을 리가 없잖아. 난데. 예, 했습니다. We are blind biased, but we are still biased. bias로 제가 묶어봤고요. 이건 제가 그냥 영작을 해본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 편견을 비판하고 있지만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편견에 쌓여 있습니다. Be biased.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딱 쌓여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편견을 지니게 되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biased가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문법 설명 왜 해? 예, 직업병이에요. 자, 그래서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선택한 단어는 bias고요. bias랑 묶을 수 있는 편견 한번 볼게요. 와우, 예쁘죠, 진주 귀걸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귀를 못 뚫었습니다. 아플 것 같아서. 귀걸이는 참 예쁜데,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보는데 유의미한 그래프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prejudice에 대해서 엄청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bias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는데 bias 같은 경우는 그림이 딱 떨어지는 그런 단어였고요. prejudice는 그림이 안 떨어지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림이 선택을 받았다. 예,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좀 물 좀 마실게요. 네, 괜찮아졌습니다. 목이요. 지금 13분이 지났잖아요. 못 버텨요. 자, 먼저 bias의 어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어원으로 풀자면 이거 bias 안 썼네. 이따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ias다라는 단어는 고디오스 girl에서 나왔고요. 단어 의미는 cut입니다. 이걸로는 그림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에피카르시오스까지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가서 그걸 또 일일이 풀었어요. 그래서 뭔가에 대고 대각선으로 이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로 만들어서 일일이 모든 사물에 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다 그렇게 비스듬히 보이겠죠. 원래의 방향으로, 원래의 각도로 보이지 않겠죠. 이게 바이어스예요. 사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 그게 편견이잖아. 그게 선입견이잖아. 그리고 저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쵸? 예. 이렇게 해서 그림이 나오는 거였고, 반면에 prejudice 같은 경우는 개념 플러스 개념이에요. 미리 판단하다. 그림 없습니다. 미리 판단하다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릴 수 있는지. 없어요. 이렇게 개념 덩어리의 그 단어 같은 경우는 아무게 확 죽었고 그림이 없어서, 그리고 사랑을 받기가 좀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어떤 하나의 공통된 그림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 설정을 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갈 수 있겠죠. 근데 둘 다 개념만 있어. 우리 서로 좋아해. 그리고 그림이 없어. 그러면 무너져요. 탑이 무너지듯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허상이네. 저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일치하지 않았네.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만나잖아요. 개념 플러스 개념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그림이 살아야 된다. 예, 또다시 제가 연애에 대입을 했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 이번에는 비난하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것도 역시 유의미한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블레임의 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림도 있지만 블레임의 그 명제의 그 강도? 이게 거의 신급이라서 넘사벽이라서 감히 크리터성 RG가 싸울 생각을 못해요. 좀 보자면 블레임 같은 경우는 blasphemy 나왔습니다. 이게 신성모독 to speak evil of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신이에요. 그래서 신을 모독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들의 관점에서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blasphemy에 가까운 blame은 누가 봐도 네가 비난을 받을 만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 개념이 아니라 객관적 개념으로 갈 수 있는데 critic 혹은 criticism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 채 있죠. 이게 곡물 거르는 채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도 안 보이잖아. 어쨌든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 알갱이가 큰 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알갱이가 작은 건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discriminate 이렇게 분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단어인데 누가 이 채를 들고 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다? 주관적일 수 있다. 객관적일 수 없다. 그래서 critic, 평론가의 모든 그 의견을 우리가 100% 맞아 라고 동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blame 같은 그게 아니라고. 이건 이 관계에서는 확실히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면 그건 blame이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더 잘못한 것 같고 오빠가 보기에는 오빠가 좀 더 잘못한 것 같고 오빠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건 criticism가 되는 거죠. 그래서 blame 같은 경우는 타협이 안 돼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criticism 같은 경우는 타협 가능할 수 있죠. 당신이 이걸 이렇게만 바꿔봐. 그럼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알잖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난하다도 이렇게 주관적, 객관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자, 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밥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태까지는 안 됐답니다. 근데 공부하는 거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포기 못하는 게 공부, 그 다음에 그 노래나 아니면 연기 같은 그 방송, 오빠. 지금은 안 들을 거야. 엄청 삐졌을 거고 어제 내가 완전히 그냥 직격탄을 날려버려서 다시 안 들어. 다시 안 봐 이러고 있을 것 같아. 내가 감이 오지.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을까? 에휴. 자, 그래서 blame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비난의 대상, criticize는 내가 볼 때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난이라고 할 때는 객관성을 더 중시하고요. 내가 볼 때 비난의 대상은 그래 평론가들 니들 일이야. 전문성을 딱 부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갭이 엄청 커요. 같을 거 같죠? 택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아무래도 제가 영어회화 독학? 영어회화 공부? 막 이런 타이틀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예문을 만들지 않을 수 없고 예문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 I'm biased, but I thought my daughter's paintings were the best. 그래 내가 편견에 잡혔다는 거 인정.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딸 그림이 최고인 것 같은데 애가 1등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제 인생엔 없고 이번 생에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낳은 아이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있으면 엄청나게 잘해줬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또 이런 쪽엔 사랑이 많아. 자, 그 다음 이건 진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Don't blame me. It's not my fault. 자, 날 욕하지 마. 날 비난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상황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내가 확신을 주지 못했고 내가 내 자신이 그러니까 자꾸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 모범생 컴플렉스, K장녀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나를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이 사람에게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있지 못하는 게 이 사람에게 불안을 심어줬고 그래서 우리 관계에 확신을 못하게 했고 결국 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었다. 이게 내 결론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솔직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돌아와줘. 끝. 자, 그 다음 그 다음 밑에 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공감이 잘 안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blame, biased, prejudice, criticize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편견이라는 건 그 사람을 접하기 전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면 충분히 깨질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비난이라는 건 모두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내 관점 때문에 내가 비난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그런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22분이네요. 죄송해요. 너무너무 길어서 난 너무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해. 자, 끝 인사 드려야죠. 어떻게 인사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믿고 사랑해주고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행복을 느꼈던 때가 그 사람에게 무릎 베개를 해주고 그 사람이 자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도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데 내 행복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더라고. 물론 방송하고 연기하고 노래하고 얘기하고 공부하는 모든 시간이 저는 다 행복합니다. 가슴이 뛰는데요. 근데 그때가 제일 많이 가슴이 뛰었고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미래의 그림을 처음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관계에서 그렸던 그림은 그거 한 장이었어.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다쟁이 아닌데 그렇게 봐주면 편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네 내가. 그럼 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하자.